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9세 대구에 사는 박미순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동아들 하나를 키워냈어요. 그 아이가 장가를 가고 손자까지 낳아주니까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 준호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준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일하면서도 준호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죠. 우리 준호가 대학에 갈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제가 모든 걸 뒷받침해 줬어요. 결혼 비용만 해도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다 털어서 치렀거든요. 그때 준호가 고마워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겠거니 했어요. 신혼 생활도 적응해야 하고 직장 생활도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 2년째부터는 매달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아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엄마,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엄마, 애기용품 사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항상 그럴싸한 이유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임신해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70살 가까운 나이에도 세탁소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준호 가족의 생활비를 제가 계속 보태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며느리 수정이는 정말 교묘했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없는 곳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우연히 수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돈 아깝다고 하시고, 애 키우는 것도 일일이 참견하시고, 그리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는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고 잔소리만 하시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간섭했나요? 저는 그냥 손자가 예뻐서 며느리가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대준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잖아. 세탁소도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요양원 알아본다든지. 세탁소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준호 가족 도와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아직 제가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데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며느리는 계속 통화를 했어요. 어차피 외동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다 우리가 받을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준호 가족에게는 짐이었던 거예요. 돈은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짐이었던 거죠. 며느리의 통화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죠. 제가 직접 아들과 이야기해 보자고요. 준호를 세탁소로 불러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엄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걸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건강이 아니라 세탁소 일이었어요. 엄마, 그럼 세탁소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세탁소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세탁소를 정리하라고요. 그럼 제가 뭘 먹고 살라는 건가요? 그때까지도 저는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제 노후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 집도 너무 크잖아요. 관리하기 힘드시죠?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혼자 돈 벌어서 산 집을요?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는 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구나.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정이가 좀 힘들어해요.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엄마까지 챙기려니까. 제가 언제 며느리한테 챙김을 받았나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와 손자를 챙기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 그게 바로 요양원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준호가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좀 이상해.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런데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수정이한테 연락해보세요. 회사 일이 어머니보다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웃 아주머니 도움으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준호가 1시간 뒤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큰일 아니죠? 검사비 얼마나 나왔어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비를 걱정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준호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마, 이번 일로 확신이 서네요. 이제 정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렇게 제가 쓰러진 것도 병원에 간 것도 준호에게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준호와 며느리를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수정아. 나 결심한 게 있어. 두 사람 다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이 집 팔기로 했다. 그리고 세탁소도 정리할 거야. 그제야 준호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아. 내가 요양원 가면 이 집 비워두기 아깝고 세탁소 일도 힘들다고 했고. 수정이 얼굴이 조금 붉어지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나 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제주도로 갈 거야. 거기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나 혼자 살 거야. 준호와 수정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아마 집 판 돈으로 제주도에 집을 사면 자기들이 받을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몸도 안 좋으신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69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못할 게 뭐 있겠니? 그때 수정이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멀리 가시면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가족 취급했다고 생각하니? 가족이면 내가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내가 아프다고 할 때 검사비부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면 뒤에서 요양원 이야기하면서 내 재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정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정이 내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너희가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뭔지, 나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지 다 알고 있어. 그때야 준호가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실망과 배신감이 하루 만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사과는 행동으로 해. 이제부터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일주일 후 정말로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집 판 돈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죠. 세탁소도 정리하고 30년 동안 모은 적금도 모두 제 앞으로 옮겼어요. 준호가 마지막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정말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혼자 살았어. 이제는 정말로 혼자 사는 거니까 더 편할 거야. 지금 제주도에서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책도 읽고요. 준호가 가끔 전화해요. 이제 와서 그립다고 돌아와 달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69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